한국 주식 중에 시장이 하락하건 말건 매년 성장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최근 초대박이 터지며 이제 AI를 등에 업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장기적으로 보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모으기 좋은 주식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회장세 잡기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번 기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25년의 핵심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핵심 주도주가 가득 담겨있는 2025년 투자 답안지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25년 주도주, 핵심 종목군 매매 전략까지 모조리 다 담은 투자 답안지와 수빈쌤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 마스터북 교재까지 기회 장세가 시작된 지금 행복 패키지를 통해 함께 공부하신 가족분들은 이런 성과를 이미 거두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혜택이 담겨있는 행복 패키지 서비스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마감됩니다. 올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비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시장이 하락하건 말건 계속 주가가 그냥 우상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 유망한 주식이 있죠. 뭘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실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대표 효자 산업인 방산이죠. 근데 이 방산 산업이 앞으로는 AI라는 기술을 등에 업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산이 어떤 식으로 AI가 접목돼서 새로운 기회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가운데 숨어있는 기회가 또 뭐가 있는지 이 부분 같이 공부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발간해준 AI들의 전쟁이라는 리포트를 토대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잠깐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2025년 투자 정답지, 2025년 주도주부터 투자 전략 핵심 종목군까지 싹 다 넣어놓은 이와 같은 전자책을 지금 시장 혼자 이겨내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은 제가 배포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때 영상에서 500분이 넘는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다 각자의 사정 얘기하시면서 꼭 받고 싶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요동치면서 한 분 한 분 꼭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어제 우리 매수 라이브 진행할 때 실시간으로 요 공지글을 올려드려서 무료로 받으시게끔, 일부러 댓글은 한 500분 정도 다셨지만 좀 넉넉하게 1000분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신청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가 떠서 전자책 받기 클릭하시면 이런 식의 글이 나오고, 여기 PDF 파일 다운로드 받기 해서 이 전자책을 쭉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인쇄를 하셔도 보셔도 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이제 보셔도 되니까 지금 딱 1000분에게 드렸고, 지금은 이제 다 끝났어요.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1000분 받으신 분들 일단은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지 마시고 꼭 여기 보시죠? 혼자 몰래 보시면서 올 한 해 성공적인 투자 반드시 쟁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가입이 사실상 이제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올해 더 이상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신규 모집을 안 할 거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합류하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새로운 신규 회원분들을 위한 OT 방송을 시작으로 올 한 해 기회 장세가 온 만큼 함께 이 기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공부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좀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신규 모집은 안 받을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가 이제 마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멤버십 가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조금 내리시면은 이렇게 제가 여기 댓글 남겨드린 게 있어요. 또는 여기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여기 또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2025년 행복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차근차근 설명 다 들으시고요.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기 가입하기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저랑 같이 주도주 집중한 기초부터 실전 심화까지 다 공부하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주를 집중해서 투자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서비스는 올해 연말까지 저랑 같이 매월 핵심 투자 전략과 함께 매주 주도주에 대한 흐름 점검하고 추가적인 기회가 또 뭐가 있는지 같이 공부하면서 매일같이 또 리포트를 요약 분석해서 공부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할부도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부분들만 이번 주까지가 마감이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방산 관련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이제 방산주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잘 보시면 연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와, 5년 연속 이렇게까지 상승을 내다 달리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와, 내가 이거를 21년에 잡았더라면 지금 2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텐데 점점점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매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방산주가 떨어지는 경우도 나왔었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근데 그때 그래도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 잡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사실 작년에만 잡았어도 지금 뭐 3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재작년에만 잡았어도 거의 뭐 500%, 600%까지 나오니까, 야, 참 비싸더라도 역시 주도주를 잡는 게 맞구나, 역시 성장하는 기업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맞구나, 라는 것에 대한 또 인증을 쾅쾅쾅 찍어주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실적을 보더라도 21년, 22년, 23년, 24년 와, 매년마다 사실상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놀라웠던 건 작년의 실적이었는데, 작년 실적이 매출 11조, 영업이익도 1.7조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 거의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 중에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과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한 이후로 또 시장이 와 놀랬죠. 근데 중요한 건 이대로 끝날 것이느냐. 야, 올해 내년에도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또 방산주의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방산주가 강하죠? 지나가 보면 사실 우리는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사실상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야, 이제 전쟁이 난다, 안 되겠다, 우리도 방어수단, 우리의 국가적 안보, 경제,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어수단의 무기를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 쪽으로 무기를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고 또 너무 대기줄이 길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당장에 시급하게 무기를 써야 되는데 이대로는 못한다. 어디 좀 싸면서 납길도 빠르면서 그래 좀 가성비 좋은 무기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야, 한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더라 라는 소문이 쭉 퍼지게 되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수주 이런 식으로 수주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3년, 24년까지도 계속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주가 결국 다 이렇게 매출을 튀기고 결국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보면은 22년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3년, 24년, 특히나 24년의 실적이 아주 그냥 빵 뜬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심지어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최근 흐름이 좋은 흐름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야, 저도 솔직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2022년부터 야, 이게 우리나라의 방산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이제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 2022년에 여러 차례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5, 6만원 할 때였는데 지금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진짜 꿈만 그리던 템베고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곧 끝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끝나면은 뭐 방산이 또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왔었는데 이게 뭐 아니나 다를까? 야, 이렇게까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방산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 이 성장세를 멈출 수는 있을까? 왜?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탈세계화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22년부터 가장 투자에 있어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 키워드가 탈세계화거든요. 지금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각 국가들과 각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방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방산이
그냥 뭐 수주받고 실적 내고 수주받고 실적 내고 하면은 그냥 거기 수준에 머물겠지만, 이게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여기 이제 AI가 도입된다라는 겁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특히나 지금 패권을 잡고자 하는 미국의 경우 방산 관련 AI 예산 지출이 24년에 약 18억 달러로 22년 대비 9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9배 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방산에 AI를 투자하는 게 그 규모가 2년 만에 9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렸음에도 아직 국방 예산에서 AI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된다. 여전히 국방 관련 AI 투자에 대한 비용은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 흐름을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은 트럼프 2.0 시대죠. 그러면서 트럼프와 누가? 일론 머스크가 시너지를 내고 있죠. 근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하반기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 너지 정부 혈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국방 예산 감축을 해야 된다. 미국 너무 국방 예산 너무 많이 쓴다. 그 중에서도 첨단 기술로 무장한 값비싼 유인 전투기보다 차라리 저렴한 드론 등 무인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값싼 무인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오히려 효율을 높이자 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고, 사실상 트럼프도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뜩이나 2년 동안 이 AI, 무인화, 무기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던 미국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좀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산에서 AI 기반 방산 테크 업체들이 작년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수주하면서 입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흐름이 과연 미국으로만 그칠 것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더 급하죠. 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그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AI 도입은 사실상 필수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 아닙니까? 언제든 전쟁이 또 터질 수 있을 만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무기에 대한, 이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역병 가용 인구의 감소세는 작년부터 계속 2040년대까지 지속될 거거든요. 실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최근 15년간 현역병에 대한 입영 현황인데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정 인구 전망이 급속도로 줄어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이 저출산, 인구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방력, 안보에도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방산, 그 중에서도 AI를 활용한 무인화 무기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등 다수의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는 국방 AI에 대한 발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럼 국방의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일단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사실상 이 감시 정찰 체계의 드론을 많이 활용하면서 이게 AI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 드론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전 세계가 알게 됐거든요. 이 정보를 쭉 무인화 기기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 정보를 갖다가 각 군대가 서로 통신을 통해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릴 때 있어서 타격할 때도 인간이 이 탱크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군함이라든지 뭐 잠수정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데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무인으로 사람 없이도 알아서 타격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에 다 AI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AI에 대한 기술을 갖춘 채로 방산에 대한 무기 체제를 만들고, 심지어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수주를 받아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의 미래 전망은 굉장히 창창할 수 있겠다. 왜? 지금은 세계가 너도 나도 다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들의 이제 AI 사업 추진 현황을 좀 봤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AI 관련해서 얼마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수주의 역량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 일단 현재까지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니까 AI에 관련해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 상품이죠. K9 자주포 또한 원격으로 무인화에 대한 성능 개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특히 K9과 천무 관련 납품 추이를 봤을 때 폴란드양 납품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양 K9 천무 납품에 대한 추이가 특히나 이제 작년에 쭉 몰리면서 실적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K9 자주포가 이제 무인화 성능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더 환호할 수 있는 재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올해에도 K9과 천무 관련해가지고 인도, 베트남, 미국, 이집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중동 등등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갖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 앞으로 또 얼마나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어 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다만 AI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를 한다면 이런 AI 모멘텀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수주와 수출에 얼마나 계속 또 확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AI 관련해서 그러면 누가 조금 더 기대를 해봄직할까 보니까 제 생각에서는 크게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다목적 무인 차량, 그래서 이미 휴전선 근처 DOP에서 물자 운송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21년에 최초로 군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이를 이미 납품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차세대로 주력 전차 내지는 제가 기대하는 로봇까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해서 군용 4족 보행 로봇 개발에 대한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봄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무인화 로봇의 끝판왕이 결국 또 로봇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로봇을 다른 기업도 아닌 우리나라 대장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현대로템도 작년에 수주를 굉장히 폴란드양으로 K2를 납품을 해나가면서 실적이 이렇게 또 퀀텀 점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단기간 또 급등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실적을 보시면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더블 이상 영업이익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까지 본다면은 작년 대비 또 내년까지 흐름을 추가 2배 가까운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워낙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에서 막 지금이라도 살래라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결국 추세적인 흐름을 조금씩 보시며 오히려 주가가 쭉 하락할 때 이 가장 밑에 있는 메인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럴 때를 차근차근 사모아 보는 구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도 있는데, LIG 넥스원도 무인 수상정이 방위사업청으로 사업을 수주받은 상황인데,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로봇이죠. 역시 특히 미국의 4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60% 인수를 해서요, 방산용 4족 보행 로봇까지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탐색, 구조,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무기 탑재를 통해 공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한다 하는데요. 이게 글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그림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LIG 넥스원의 이제 무인 수상정 해검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드론을 운용 통제 기술을 통해서 쭉 상황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이런 4족 보행 로봇, 생긴 거는 조금 귀엽게 생겼는데 컬러가 이제 국방색이죠. 앞으로는 차량도 이제 무인 차량, 그리고 이렇게 4족 보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로봇 개 같은 형태로 여기 이제 무기 체계를 달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도 이렇게 무인 차량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K3 전차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 외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항공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30년대 본격 개발 추진 및 27년에 AI 파일럿을 탑재해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시계열이 많이 길죠.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좀 더
최근에 또 가뜩이나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이를 좀 엮을 수 있을 만한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좀 더 눈여겨보면서 공부해봄직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LIG 넥스원도 이제 추세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추세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은 맞죠.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 막 올라갈 때 무리해서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큰 추세상의 상승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다시금 내려온다면 그럴 때 내가 차근차근 밑에서 받아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 결국 현대로템에 AI 기반한 지상무기 체제를 확보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폴란드양 K2 계약 및 풍부한 해외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수주, 실적, 그 다음에 AI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요인이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인, 수상정, 솔루션, 로봇 등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쪽으로도 비공 사업 등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미국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가 분쟁하고 있는 국면에서 각 국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경제 안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입장이고, 돈을 쓰는 거에 떠나서 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AI를 도입하며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또 변곡점에 위치한 상황인 만큼 누가 이 새로운 기술을 잡고 기회를 잡아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 또 흥미로운 공부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또 새로운 돈의 흐름이 쭉 몰리고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또 알아가는 재미와 또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 기회를 잡아보는 생각들 계속 해나가시면은 힘든 시장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기회들 많이 발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 생각하며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자TV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 신규 가입은 이번 주까지만 마지막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해 추가적인 신규 모집이 이제 없을 예정이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내로 똑똑똑 이제 문 들여두시고 신청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뿅. 제가 처음으로 만약에 이걸 그런 고민을 하면